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기계협용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HD현대 건설기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현대 건설기계를, HD현대 건설기계가 오늘 약 10%, 11%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해줬는데요. 오늘 상승에 대한 이유는 종전기대감 상승 모멘텀입니다. 즉, 러우전쟁 재건 테마에 엮이면서 상승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HD현대 건설기계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디스타킹, 재고 정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HD현대 건설기가 상승이 나올 거면 러우 전쟁 재건에 관련된 부분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5월 9일날 HD현대 건설기계를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금일 상승이 나와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기사를 좀 확인을 하면서 확실히 종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가는지를 좀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해당 내용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HD현대건설 기계가 이제 러우 전쟁 말고 테마 말고 실질적으로 HD현대건설 기계가 실적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반기랑 통합 플랫폼 시너지가 나오는 2025년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인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종목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HD현대 건설 기계가 금일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리뷰를 할 때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리뷰를 하면서 이제 장기평 라인들에서 비비고 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 테마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일 해당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줬는지 좀 자세한 내용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앞두고서 푸틴이 종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근데 종전을 카드를 꺼냈을 때 그냥 여기서 끝내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종전을 하기 위해선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내 왔을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푸틴이 종전을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본다면 지금 3년차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쟁 피로감을 좀 노려보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냐면 푸틴 대통령이 현재 전선을 국경으로 인정하는 조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한 20%를 점령했습니다. 그 20%를 얻어간 그 부분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전선,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들에서 국경을 딱 인정해라. 즉, 너네 우크라이나 너네 땅 20%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전쟁을 중단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푸틴이 벨라루스 미인스크에서 알렉산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언급을 했던 게 평화협상이 재개돼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죠.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현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 요걸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현실을 반영해라. 지금 우리가 너네 땅을 20%나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받아들여. 즉, 이 땅이 러시아라고 인정을 해.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크라이나 측에서 받아들일까요? 저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본다라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모든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성, 주권, 영토 통합성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종전 카드를 꺼내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됐죠. 러시아가 25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한 대형 상점을 공격을 해서 이제 시민들도 다치고 숨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 200명이 상점 안에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는 분명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테러라고 밝혔죠. 그래서 과연 이 내용들이 종전으로 이끌어질 수 있을까입니다. 쉽게 생각을 한다면 푸틴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전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부분 기준으로 우리 러시아 땅을 인정해주면 우리가 평화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평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젤렌스키는 과연 어떻게 봤을까? 이거는 민간인을 공격한 테러야 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과연 종전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종전이 될 것 같은 뉘앙스 계속 풍기면 해당 재건 테마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뭐 많이 올라봤자 내일까지 정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HD현대 건설기계가 해당 테마로 쭉쭉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HD현대건설 기계 자체가 하반기에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뭐냐면 우리가 쉽게 설명했을 때 주식이요. 경기를 얼마나 선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경기를 선행하는 주식은 6개월을 선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러우 전쟁 재건 테마를 단발성으로 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9월달 그리고 연말까지 해가지고 2회차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인데 최소한 한 번은 할 가능성이 있겠죠. 9월달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한 번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6개월 뒤면 연말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 선행하는 지금 주가가 반영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HD현대건설이 금리가 인하되면 뭐가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금리,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까지 HD현대건설기기에 대한 제품들의 구매 지연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포크레인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포크레인이 5억이에요. 포크레인을 현찰박치기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껴서 해당 제품들을 사게 될 건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금과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대출금은 변함이 없겠죠. 근데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관망세를 보이다가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관망세였던 부분들이 구매가 이루어질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HD현대건설 기계도 이제 디스타킹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스타킹이라면 재고 정리인데요. 재고 정리가 이제 상반기 중에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난다라면 하반기부터 실적적인 부분들이 올라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선진 시장, 신흥 시장은 이제 인도 동남아시아 이쪽이 신흥 시장이고 선진 시장을 봤을 때 선진 시장은 이제 벌써 다 개발이 돼 있는 이제 미국, 중국 요런 나라들을 선진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HD현대 건설기계가 확대를 해나가면서 지금 HD현대 인프라코어랑 같이 이제 통합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시너지가 2025년부터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신흥 시장에 대한 매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흥 시장에 대한 매출 증가, 그리고 선진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 그리고 HD현대 인프라코어랑 통합 솔루션인 통합 플랫폼의 2025년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하반기에 선진 시장의 디스타킹이 끝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적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맞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일 이제 러우 전쟁 재건 테마 때문에 상승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냐면 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겠고요. 투신 쪽은 볼 필요가 있어요. 투신에 대한 매수세. 근데 그전에도 한 번씩 들어왔고 연기금 쪽에서도 잘 안 들어오다가 금일 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100억이 들어왔어요. 오늘 단 하루 만에. 기관 쪽에서 50억이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내용이 재건템으로만 이렇게 수급이 쏠리진 않았을 것이다.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고금리가 내려가는 금리 인하 시점과 연관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트랙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HD현대건설 기계 자체가 뭐 고평가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들이 좀 높아지고 고점들이 높아지는 해당 추세 라인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일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추세 말고 제가 매물대를 잡아놨던 건 해당 위의 매물대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길 재건 관련된 내용들이나 뭐 추가적인 뭐 금리 인하나 실적 개선에 대한 수급이 붙는다라면 이길 좀 갭 뜨면서 상승해서 윗꼬리를 달아줬을 때 해당 매물대 라인들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종전 재건 테마가 이제 연속성이 나타나긴 당장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장기평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공략해보는 방법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 기존 주주분들은 올라간다라면 해당 매물대에서 좀 걸릴 확률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니까 해당 레인지 정도 왔다면 이제 수익 분할익절 전략이나 아니면은 분할 매도 이후에 다시 눌림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정말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